안녕하세요. 투자왕 채널의 투자왕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은행 매출 중에 수수료가 차지하는 수익, 수수료 수익을 이더리움이 가져올 수 있다. 근데 그 수수료 수익이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떤 은행은 되게 돈을 잘 벌고 어떤 은행은 되게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국가별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정부와 그 국민들의 특성, 그리고 그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그 은행을 리드하는 그러한 경영자들의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쭉쭉쭉 내려와서 2019년 9월 쭉 내려오시면 여기 보시면 자기자본 이익률 이런 거 뭐 보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 있습니다. 비이자 이익률은 0.23%에 그쳤다. 이거 나중에 제가 밑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 있죠? GDP 대비 0.3%, 0.23, 0.6에서 2.5%. 글로벌 은행들이 이렇고 이것의 평균값을 내면 0.3보다는 높은데 저는 0.3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웰스파고랑 여기 적혀있는 은행들은 다 미국 은행들입니다. 여기서 비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비이자 이익은 그냥 수수료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이자 이익이라는 것은 뭐 은행이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이자를 통해서 버는 방법도 있는데 이더리움은 이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은행의 역할을 할 수가 아직은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수수료 섹션만 가져왔고요. 이처럼 미국과 캐나다들은 뭐 높은 ROE를 기록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는 수수료가 높다라는 겁니다. 수수료 수익이 높다. 네, 여기 보시면 또 자산관리 수수료, 이 수수료는 또 자산을 관리하는 것에서 파생되는 수수료인데 이더리움은 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됐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NIM 같은 경우는 아직 시기상조, 포션이 적을 듯. 그러니까 즉 이더리움은 NIM의 수익을 얻지 못한다라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이게 예대 마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예금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더리움이라는 이더리움 중앙 그 플랫폼에 이더리움 코인을 1000만 원어치를 넣었어요. 그럼 이더리움이 2%씩 이자를 저한테 준대요, 1년에. 아직은 이게 이런 체계가 확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행이라면은 대출도 제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더리움한테 대출 받을 수 없죠. 그리고 기업도 이더리움한테 대출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뺐고 알트코인에 대한 예금 대출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안 될 것이다. 즉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서 현재 화폐와 저는 그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비율의 차이지만 비트코인은 확실히 금을 뛰어넘는 자산입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요청이 많아지면 제가 비트코인 2부로 1부는 이미 완성을 해서 제가 올렸고요. 3편작으로 했었죠. 2부에다 제가 자세하게 다룰 건데 비트코인은 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게 정확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 경제학적 근거. 그리고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 주시고, 어쨌든 그런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에 의존하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면 예대 마진이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포션을 비트코인이 다 가져갈 테니까. 지금 저희가 신한은행 우리은행 쓰지 비트코인 은행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대 마진은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에 의존하게 될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알트코인의 예대 마진은 가능한데 또 알트코인은 재미있게도 비트코인의 또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가져왔다. 그래서 엄청 적을 뜻이라고 제가 계산을 했고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한국을 기준으로 아주 보수적이고 수익성이 낮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즉, 은행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예대 마진으로만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일례로 저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예전에는 6%, 9% 이렇게 이자를 넉넉하게 줬잖아요. 지금 1%, 2%밖에 안 주니까 아무도 적금을 안 하죠. 그래서 점점 한국 은행들은 힘들어지는데 미국과 유럽은 그걸 다른 수익성을 찾아냈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가장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기점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곳을 기점으로 시작하면 이더리움이 그렇게 대단하고 이더리움이 그렇게 모든 은행들의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한국보다는 훨씬 더 이더리움이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근거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직접 내는 수익, 수수료 수익. 자, 우선 그거 먼저 하고 갈까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하루에 내는 수익, 그 수수료 수익이 얼마냐면요. 이게 보시면은 이더리움 가스라는 건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을 송금하려면 비트코인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하나 송금할 때 하나를 다 지불하나요? 아닙니다. 뭐 0.0001개라든가 극소수를 지불하죠. 이더리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을 송금할 때 이더리움을 지불하는데 그걸 보통 이제 뭐 물론 이더리움이라고 하죠. 근데 가스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뭐 토큰의 개념인데 그 이더리움이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밑에 비트코인, 리플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토큰 코인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코인의 이름은 토큰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대한민국에 원이 있잖아요. 10,000원권이 50,000원권이 있는데 이더리움은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을 설립해서 10,000원권을 찍어내면서 동시에 버스 회사를 차려서 토큰을 발행하는 겁니다. 아니면 지하철을 만들어서 지하철 인프라를 구축해서 거기에 팀원이라는 걸 만들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이더리움이 하루에 사용되는 그런 수수료, 이더리움에 기꺼이 지불하는 사용자들의 수수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더리움에서 돈과 돈이 송금되는 것의 수수료는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더리움에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내는 것, 점점 포션이 많아지는 것들은 어, 이, 이 게스 수수료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동일하네요. 돈과 돈을 송금하는 건 동일한데 이제 어찌됐던 자, 이것을 다 더했더니 얼마냐? 음, 되게 금액이 큽니다, 여러분들.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어, 잠시만요. 수수료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600억 원입니다. 여러분들, 자그마치 600억 원이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1년에 22조의 수수료를 지금 쉽게 말하면 1년에 22조씩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통해 돈을 송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셨죠? 여기 보면 유니스왑이라는 그러한 그 스왑을 해주는 그런 그 프로토콜에서 토큰에서 쓰고 있고 테더 USD에서도 아마 이것도 스왑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1인치 익스체인지도 유니스왑과 같은 이제 스와핑 하는 것들이고요. 수시 스왑도 스왑이고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어쨌든 데이터가 정확한 거고요.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22조지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 10분의 1 토막 난다. 그럼 2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돈은 천문학적으로 엄청나게 큰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국은행도 그 정도 수수료, 신한은행, 국민은행급 돼야 그 정도 수수료 수익을 얻거든요, 여러분.
이더리움이 지금 엄청 대단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이 이더리움, 어,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코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인데, 예전에는 이더리움만 좋아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더리움 되게 좋은 코인이니까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죠? 음, 한국의 수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뭐, 신한은행 수수료 수익이 만약 2억이다. 그럼 미국은 막 한 10억, 20억 된다라는 거죠. 훨씬 높으니까. 그리고 아래수의 3배 이상이 선진국 평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후 증가 가능 시사. 이 아래수의 3배라는 건 이 밑에 말씀드린 이 수의 3배입니다. 자, 한국은행 마켓캡 자본 비율은 한국에 존재하는 은행들을 말합니다. 총 은행들. 마켓캡의 자기 자본 비율은 GDP 곱하기 1.5의 10%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나라 GDP가 1700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1.2를 곱하고 10%, 그러면 170 곱하기 1.2 하면은 얼마죠, 여러분? 한 250조 정도? 200조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1년 GDP 1600조 가정으로 200조가 이 해당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혼자 지어낸 게 아니라요. 그냥 은행에 원래 가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제가 다 띄워놨는데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한은행 재무제표죠. 여기 자기자본 비율은 밑에 내려보시면 자본, 여기 있습니다. 자본 총계. 여기서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게 참 재밌는데, 원래는 자본금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자본 총계로 봐도 되고, 자본금으로 봐도 되는데, 예, 자본 총계가 더 나은데, 자본 총계로 계산하면 이 수익률이 좀 다르더라고요. 뭐, 어쨌든 둘 중에 뭘로 해도 상관없다라는 점, 거시경제는 그렇다는 점, 예,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수수료 수익은 당기 순이익의 2.5% 정도가 된다. 여기 위에 보시면 당기 순이익 밑에 나와 있죠? 음, 영업이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당기 순이익. 이 당기 순이익에서 수수료 수익은 되게 적은 포션을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건 많이 차지하네요. 예, 뭐 어쨌든 그렇게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조.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의 수수료를 5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5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계산을 실수했나요? 제가 밤에 만들어갖고 정신이 오락가락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26조. 맞는 것 같은데요, 얼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25%가 맞겠네요. 예, 왜냐하면 200조의 자기 자본을 운영을 해서 나오는 수익이 50조 정도 맞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기순이익의 2.5%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찾아냈습니다.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의 뭐 자본 총계의 2.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도 너무 많은 자료를 보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쨌든 5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틀린 내용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다 어,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 한 줄 만들 때마다 제가 몇십 개씩 자료를 찾아보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GDP 대비 0.3%로 보수적으로 잡아볼 수 있다. 그럼 GDP가 1600조라고 가정했을 때 270조가 0.3%고 맞나요? 아닌데?
여러분들, 이 또 뭔가 계산이 이상하네요. 아무튼, 어쨌든 270조의 6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60조 나누기 X. X는, 여기 X가 왜 안 나와 있죠? 아, 밑에 있네요. 은행. 은행에서 이더리움으로 이 수수료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잖아요. 이제 은행을 사용하지 않고 이더리움이 더 수수료도 싸고 더 가볍고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 이동, 그 이동률을 얘기를 합니다. 이동하기 시작하는 금융은행의 거래를 대체하는 포션. 이는 은행 및 정부의 비합리적인 것에 비례한다라는 것은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이더리움은 싸고 은행은 너무 짜증나고 막 이것저것 세금 조사하고 막 귀찮게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사용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30%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100분율에서. 그래서 그것만큼 나누면 160 곱하기 30%를 해서 곱하기 n년. n년이라는 건 지금으로부터 1년이면 1년씩 증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 수익은 매년 나잖아요. 이더리움 수익도 매년 날 테니까 이더리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있을 거기 때문에 매년 1씩 증가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2%씩 증가한다라는 것은 GDP 자체가 증가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좀 계산식이 복잡한데 여기 보시면 200조가 은행 자기자본이잖아요. 이 은행 자기자본도 2% 이상씩 증가를 할 겁니다. GDP에 비례하고 은행 수익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증가하든 GDP 대비 0.3%라는 이것이 증가하든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아무튼 여기까지 녹화를 끊고 밑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좀 기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